제21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1화 골륜파 금곡사관. 골륜대회 사흘째. 골륜십이 도관은 각각 맡은 업무가 있었다. 삼총을 관리하는 옥심도관이 있는가 하면 골륜파의 모든 역사의 기록과 관리를 하는 도덕사관이 있었다. 또한 타 문파와 같이 집법을 담당하는 소총도관도 있었으니 개중의 곤 도관은 과거로부터 골륜파가 후진양성을 위해 만든 기관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골륜파와 깊은 연관이 있는 서왕모의 전설이 내려오는 자운봉에 위치하였다. 이 자운봉은 매우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 감히 민간의 손이 닿을 수 없었던 오지였다. 간혹 신만이들이 오갈 때도 있었으나 워낙 위험한 벼랑과 칼바위들이 지경을 메우고 있어서 이곳에 산행은 목숨을 내놓고 전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인적이 드물고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험지일수록 각종 영약과 진귀한 보화가 묻혀있을 때도 있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자운봉은 불로불사의 신, 표미호치, 반인반수의 신녀, 서왕모의 처소이기도 하였으니 영현도인, 이것은 무엇이오? 물음을 하는 소년의 키는 이미 약 15세의 나이의 크기였지만 얼굴은 그보다 어린 미소년이 여러 동료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지금 서왕모의 거처인 소문난 자운봉을 오르는 15명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회색 도복을 입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의 정체가 이곳이 골륜산맥인 고로 골륜파의 청년 도사들로 보였다. 그런데 물음을 하였던 미소년의 짙은 미소는 오전의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얼굴빛을 내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관옥과도 같은 얼굴이었다. 녀석은 내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지? 고작 금곡의 제자이면서 대영보관의 일대 제자인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영보관 관주의 제자 영현도인은 얼굴이 인상을 썼으며 그의 눈썹 사이에 골이 심하게 팼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해주지. 소영제. 영현도인 옆에 있었던 진영도인이었다. 그는 현재 골륜파 장문인이었던 선악도인의 큰 제자였으니 이 녀석은 또 뭐야? 영현도인은 사부의 성종을 닮았는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매우 냉소적인 인물로 보였다. 돌을 닦는 사람이나 학문을 배우는 공자나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의원이라도 어딜 가든 비뚤어진 인물들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것이 인간이 있는 세상이리라. 하지만 진영도인은 얼굴이 훈남이요. 매우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목소리에도 친절함이 넘치는 인물로 보였으니 처벅. 사람들은 거대한 서왕모 조각상이 서 있었다. 이들은 자운봉 입구에 서 있는 자들로 바로 사흘 전 골륜대회에 꽂힌 대제자 후보생에 도전하는 자들이었다. 각 도관의 인재들로 한 사람이 능히 골륜파의 후기지수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재들이었다. 진영도인의 대답으로 영보관의 영현은 인상을 쓰며 서왕모의 조각상을 뒤로하고 산길을 올랐으며 진영과 성문은 영현의 뒷모습을 보았다. 다른 후보생들도 영현의 뒤를 따르며 지나쳐갔고 이제 진영과 유성문만 조각상 앞에 남았다. 소형제, 신경 쓰지 마시게. 네, 진영도인. 후후후후. 내가 소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도호가 정해지지 않아서일세. 내가 소형제라고 불러도 괜찮겠지? 물론이에요. 나는 소영제라고 불러주는 진영도인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라고. 네, 마치 동생처럼 불러주니 고맙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의 고하거든요. 그래? 네, 후후후후. 천의 고아라는 말을 버리게. 왜요? 소형제 곁에는 훌륭하신 적하도인께서 계시지 않나. 그러니 당연히 천의 고아는 아니지. 그리고 내 선사께 들었는데 소형제의 스승이신 적하도인은 소형제를 아들과 같이 여긴다는 말이야. 그러니 소형제는 천의 고아가 아니야.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 무엇을 물어보려 하였지? 우리도 일행을 놓치지 않으려면 걸으면서 이야기하지. 네, 성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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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벅. 혹시 서왕모와 우리 곤류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정확하게는 없지. 하지만 태상노공과 원시천종께서 관계가 있으니 우리도 조금은 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번 삼성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서왕모께도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서요. 물론이지. 소형제, 우리가 섬기는 원시천조는 그의 부채를 서왕모에게 주었고 서왕모는 그 얼굴은 사람이지만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여선으로 추앙받고 있어. 그러니 당연히 서왕모에게도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원시천존일세. 오직 스스로 계신 성계의 참 신으로 믿고 있으니 말이야. 나도 개인적으로 서왕모는 설화나 전설에 존재하는 인물로 생각하지. 하지만 오직 원시천존만이 참 신으로 여기지. 소형제. 아, 그렇군요. 소형제의 생각은 어떤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성계나 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으니까요. 다만 원시천종께서 말씀하신 도덕경은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후후후후. 소형제가 말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소형제의 말이 맞는군. 인과 예를 학문과 글로 생각하기보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좋아. 진영도인은 성문의 말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성문에게 말했다. 후후후후. 소형제는 장모님께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오성이 매우 뛰어난 것 같군. 장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후후후후. 물론이야. 소형제는 곤륜파의 신성이 될 것이란 말씀도 하셨지. 금국은 예로부터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지. 일인전승, 제자를 배출하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현기도관은 아직 그러한 도전에 어려움이 있고 소형제는 아마도 금국뿐 아니라 우리 곤륜파의 신성이 될 운명이야. 오성도 뛰어나고 내가 공부도 매우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었어. 동급 최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나쳐간 제자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서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내 정신을 봐.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소형제, 우리는 신법을 전개해야 할 것 같아. 저 진영도인님, 그래도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그래? 소형제는 무엇이 궁금한가? 서왕모는 왜 저런 모양이죠? 아무리 전설이라고 해도 외모가 좀... 물론 서왕모가 저런 모습인 것은 논란이 있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서왕모는 매우 아름다운 여선이 아닐까 싶어. 여선이요? 그렇지. 서왕모는 전설과는 달리 우리로서는 분명히 여선이야. 신으로 숭앙하는 것은 좀... 혹시 소형제는 신여문을 아나? 물론입니다. 비록 서책에서 보았지만 신여문은 지금 섬서성서한 영취산에 있는 여문파가 아닌가요? 소형제는 나름 강호 무림에 대해도 어느 정도 학습한 것 같군. 아무튼 신여문이 지금은 영취산에 있지만 사실 신여문의 초대문주가 서왕모였다는 전설도 있어. 이곳 곤륜산에서 신여문이 출발했지. 하지만 우리 곤륜파의 5대 장문인과의 문제로 신여문의 문주는 이곳 곤륜산 자운봉에서 문화를 데리고 섬서로 떠났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왜 서왕모는 표미호치의 모습이지요? 후후후후. 글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것도 5대 장문인 영호도인과 일화가 있어. 영호도인과 신여문의 문주는 연인 관계라는 말이 있더군. 서로의 불신으로 한 여인이 청년의 곁을 떠났고 이후에 영호도인은 곤륜파의 5대 장문인이 되었으며 이후로 곤륜파 문화들이 혹 신여문과 관계를 맺는 것에 큰 불안으로 이곳 종전에 있는 신여상을 쳐버리고
지금의 신여상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름다운 여선은 사라지고 표미호치의 여인, 얼굴은 인면이지만 호랑이 이빨에 꼬리는 표범 꼬리를 가진 여인으로 여선보다는 흉물로 보이지 않나? 아무튼 서왕모는 매우 아름다운 여선이라는 설이 더 우세하지. 진영도인님, 이제 경공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영제의 말이 맞네. 우리 일행도 이미 경신법을 전개하는 것 같으니 말이야. 그들은 이미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아요. 아니, 소영제는 이미 우리 일행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기감했단 말인가? 와, 13세의 소년 유성무는 두 손을 펴서 허리에서 약간 올리며 의문스러운 미소를 짓게 지었다. 소형제의 능력이 정말 경천동지란 말인가? 사부께서는 곤륜의 전무후무한 인재라고 말했는데 말이야. 성무는 곤륜파의 유명한 신법인 울룡대구식을 능숙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중으로 비상한 다음 숲을 벗어나 공간을 유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럴 수가. 내 선사인 선악도인보다 더 뛰어난 울룡대구식이 아닌가. 이런. 진영도인은 혼잣말하다가 꿈에서 깨어나듯 그도 공중으로 비상하여 역시 울룡대구식을 전개했고 그는 성분보다 뒤짐고로 내력을 더욱 끌어올려 공중에서 열심히 달려나갔으니 곤륜파 대제자의 후보로 도전하는 곤륜파의 후기지수들은 12도관에서 각 한 사람씩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3사람은 각 도관에서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였지만 각 관주가 금고를 살펴서 송악, 팔진, 대연에서 각각 한 명을 더하여 총 15명이 선정되어 자운봉에 올랐다. 이곳 자운봉에는 서왕모의 전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대로 곤륜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공기관이 있었다. 이 연공관은 바로 대대로 곤 도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곤 도관의 관주는 영보관 관주 허웅과 이번 대제자 후보자 선출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자였으며 지난 곤륜대회 사흘까지는 곤륜파에서 준비한 시범 공연이 있었다. 각 도관의 장기와 무공을 보였으며 이는 구경하는 일반인들과 구파일방의 정파 식구들도 이 대회를 보며 곤륜의 성세에 크게 열광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대제자 후보자 선정 시험이 치러지게 되었다. 15명의 곤륜파 후기지수는 곤륜파의 연공관으로 들어갔으며 이들은 각 기관을 통하여 자질을 저벅.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회랑으로 15인물은 걸어 들어갔으며 이들의 뒷모습은 어두움으로 감싸여 사라졌다. 그런 후 거대한 연공관의 성문은 기관의 작동으로 굳게 닫혔다. 쿵. 미세한 돌가루가 성문 주위로 날렸으며 곤 관주님, 네. 영보관 허웅 도인의 전음에 곤 도관의 인성 도인도 전음으로 답했다. 준비는 잘 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마도 15 중에 호응 관주님의 애제자 영현 도인만 7개의 모든 기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곡의 녀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보통의 경우 2번째나 3번째에서 크게 다치게 되어 탈락하거나 죽지 않을까 싶네요. 큰 부상은 아니 됩니다. 녀석의 생명을 꼭 끊어놔야 합니다. 녀석과 금곡의 적하도인의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녀석들이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도 불행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말이오. 호응 관주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인성 관주님. 우리 대제자의 후보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문인 선출까지 2 녀석이 더 대제자 후보가 됩니다. 물론 인성 관주님의 제자는 나의 도움으로 지난 4년 전에 대제자의 후보가 되지 않았소. 우리의 경쟁자는 어수룩한 녀석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극상품의 녀석이 우리 제자들의 경쟁자가 되는 것은 죽소서 계에게 주는 것이오.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오. 알겠소. 녀석의 생명을 끊어버리겠소.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 녀석이 2번째와 3번째 기관을 통과한다면 4번째도 5번째도 6번째도
마지막 7번째도 죽음의 방법을 예비하셔야 할 것 같소. 혹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다음 수에는 녀석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놔야 좋을 것 같단 말이오. 알겠소. 12명의 곤륜파 도관관주들은 본인들의 제자들이 곤륜파 영공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만 두 사람, 영보관 관주 허웅과 곤 도관 관주 인성은 영공관의 거대한 성문을 가자미 눈이 되어 보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